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본의 매혹적인 문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게이샤의 역사와 말고기의 별미, 히키코모리 현상, 일상의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침묵의 문화까지. 우리는 또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는 호노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일본 생활의 복잡한 과정을 살펴보는 이 여정에 동참해 보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벨을 활성화하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축제의 하다카 마츠리, 헤이차 하다카 마츠리, 참더로 알려진 누드 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로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영적인 열정과 눈에 띄는 남성다움을 결합한 종교 의식입니다. 하다카 마츠리의 핵심은 훈도시라고 불리는 들보만 입은 남자들이 신성한 부적을 얻기 위해 싸우는 광란의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정화와 행운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축제의 전형적인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거의 벌거벗은 수천 명의 남자들이 신사에 모여 와쇼이, 와쇼이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불운을 막아준다고 믿어지는 남성 신인 시노토코를 상징하는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밀고 노력합니다. 이 의식은 육체적인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헌신의 행위이자 신과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다카 마츠리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가부장적 뿌리를 반영합니다. 최근 축제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고노미야 신사의 하다카 마츠리는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이 행사는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큰 국가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과의 성별 격차 지수에서 145개국 중 125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가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규범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구 노령화와 남성 참가자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을 살리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여성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젊은 남성의 부족이라는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참여하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주최 측은 축제가 계속 개최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문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했던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내 일부에서는 하다카 마츠리가 남성 전용 행사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포함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통해 힘과 단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기대를 무시하고 축하하고 참여하려는 욕구에는 성별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누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전시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의식입니다. 각각은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에서 열린 사이다이지 에요 하다카 마츠리에서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대중에게 던져진 신기 부적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이 축제는 얼어붙는 겨울 기온을 용감하게 이 열광적인 수색에 참여하기 위해 수천 명의 남성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제는 그 의미를 발전시키고 적응시켜 왔습니다. 여성의 참여는 하다카 마츠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성들은 이전에 배제되었던 의식에서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립의 위기를 반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집에 머물다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종종 수년 동안 사회에서 물러나 자신의 방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198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 105만 명이 히키코모리로 식별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의 약 2%를 차지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히키코모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사회 내의 문화적, 경제적 긴장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히키코모리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많은 경우 영향을 받은 개인은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무 환경과 사회적 기대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과 열악한 대인 관계는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게 만드는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는 히키코모리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 경제 호황 이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 경제적 응집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둔 생활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 외로움과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감금 및 사회적 제한 기간 동안 이미 히키코모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 이상이 자가 격리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전염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립의 증가로 인해 일본 당국은 더욱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열차 도선. 일본의 열차 시간 엄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 나라는 시간 정확성이 거의 신성시대는 매우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신칸센부터 통근 열차까지 일본 열차는 신뢰성과 속도의 대명사입니다. 일본의 시간 엄수 문화는 기차의 도착과 출발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집단적 사고방식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엄수에 대한 상징적인 예는 최근 열차 운전사가 예정보다 20초 일찍 출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대신 회사는 공식 사과를 통해 승객들이 일정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외부 관점에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일본 철도 부문 근로자의 깊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일본 철도 시간 엄수의 역사는 최초의 열차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운행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직전에 신칸센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전통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를 달성하여 일본 교통에 혁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시간 엄수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개통 이후 신칸센은 60억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했으며 인상적인 기록을 유지해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운행하면서 단 한 건의 치명적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도카이도선은 아마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바쁜 노선일 것입니다. 일일 운행 횟수는 약 365회, 하루 평균 승객 수는 45만 2천 명에 달하는 이 노선은 효율성을 향한 일본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이 노선의 평균 지연 시간은 지진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시간을 포함하면 24초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합니다. 일본의 철도 인프라는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출발 및 도착은 15초만큼 짧은 간격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계획됩니다. 열차 운전사는 속도와 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관리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지연 징후가 나타나면 직원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손실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승객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헌신과 규율이 필수적인 업무 문화를 반영합니다. 신칸센 외에도 일본에는 높은 수준의 시간 엄수를 유지하는 광범위한 지역 및 대도시 열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도시 노선은 수백만 명이 일상 활동을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도시를 매일 여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 철도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많은 여행자가 운전이나 택시 대신 철도 이용을 선호합니다. 시간 엄수에 대한 의무감은 일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용됩니다. 약속이나 회의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는 철도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엄수에 대한 중요성은 적절한 행동과 상호 존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시간 엄수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접근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은 직원과 승객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철도 직원의 경우 기대치가 너무 높아 작은 실수라도 제재나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고갈될 수 있으며 일본의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배를 활성화하고 구독하면 채널의 다음 동영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는 워크숍. 일본에서는 울음 워크숍 현상이 많은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증가하는
사회적, 정서적 압박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으로 등장했습니다. 루이카츠로 알려진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울음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울음소리는 일본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나약함의 표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에서 이러한 워크숍은 인기와 수용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울음 워크숍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한 기업가 히로키 테라이 덕분에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테라이는 많은 일본인이 부분적으로 완벽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부부가 함께 슬퍼하고 감정적 종결을 찾을 수 있는 이혼식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으로 인해 테라이는 울음에만 전념하는 그룹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감동적인 영화가 상영되고 슬픈 이야기가 공유되어 눈물을 자극합니다. 울음소년 또는 이케메소 단시로 알려진 진행자가 과정을 안내하여 참석자들이 편안하게 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울면서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지를 경험하게 된다. 루이카츠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감정이 억압되는 사회에서 루이카츠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입니다. 일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약점이나 취약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는 뜻의 나나 코로비 야 오키 나나 코로비 야 오키 와 같은 문구는 이러한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직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음 워크숍은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정신과 의사 카유카와 유에헤이 가유카와는 울음이 쌓인 긴장을 풀고 정서적 문제에 직면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울 수 있는 능력은 해방적이며 정서적 치유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나라에서 이러한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션은 일반적으로 바쁜 업무 일정을 수용하기 위해 하루가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식사 전에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습니다.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수있습니다. 슬픈 단편 영화 상영이나 우울한 시 낭송 등이 포함됩니다.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내레이터인 나쿠고의 모습도 이 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석자들이 자신의 감정적 경험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침묵의 문화. 일본에서 침묵의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부터 업무 환경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의미가 말이 아닌 몸짓,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을 통해 전달되는 고맥락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침묵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침묵의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뿌리를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침묵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와 신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침묵은 성찰과 묵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진리가 말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이 철학은 말로 표현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입이 문제를 일으킨다. 구치와 와자와이노 모토라는 생각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즉,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또한 일본의 사회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단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견 차이나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계층 구조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직장 및 가족 환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침묵 문화의 흥미로운 측면은 이것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저녁 식사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인은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는 말한 내용을 반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침묵이 긴장이나 불편함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많은 서구 문화와 대조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일본에서 침묵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섬세한 몸짓과 표정은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묵은 동의와 이해에서부터 경멸이나 반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묵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간단한 몸짓만으로도 말을 하지 않고도 지지를 표현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업무 환경에도 이러한 침묵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은 말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회의는 참가자들이 말하기 전에 자신의 답변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동안 긴 침묵이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충동적인 반응보다 깊은 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스타일을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관심이나 헌신이 부족하다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고기. 일본에서는 사쿠라 니쿠로 알려진 말고기가 요리법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말고기를 소비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고기는 일본의 특정 지역, 특히 구마모토에서 별미가 되었으며 독특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말고기를 지칭하기 위해 사쿠라 또는 벚꽃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연상시키는 생고기의 핑크색 때문입니다. 말고기의 소비는 고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말고기를 더 많이 소비했지만 동물을 존중하는 불교와 신도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특히 일본 남부에서는 말고기가 현지 식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쿠라니쿠는 주로 생선회로 제공됩니다. 즉, 생으로 먹으며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 요리는 신선함과 섬세한 맛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선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매우 독점적이며 고기의 품질과 요리의 표현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고기를 먹는 경험은 독특합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은 맛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의식도 즐깁니다. 사쿠라니쿠를 준비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는 신선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사육된 말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사육자들은 확실히 최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에게 적절한 먹이를 주고 주의 깊게 치료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식품 이면의 윤리를 중요시하는 많은 일본 소비자에게 중요한 측면입니다. 생선회 외에도 말고기는 다른 전통 일본 요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야키나 샤브샤브는 고기를 야채, 두부와 함께 뜨거운 국물에 잠깐 끓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쿠라니쿠의 독특한 맛을 다른 신선한 재료와 결합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말고기의 요리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말고기 섭취가 금기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식가들과 진정한 요리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말을 고귀한 동물이자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여기는 문화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고기 소비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이러한 갈등은 일본 육류 산업의 흥미로운 파노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세와 독특한 맛을 탐구하려는 욕구로 인해 덜 전통적인 고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통 식사 경험을 원하는 젊은이와 관광객 사이에서 사쿠라니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일부 혁신적인 요리사는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영양을 융합하여 현대 요리에 이 고기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고기에 비해 사쿠라니쿠는 더 저렴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맛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건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새 동영상을 게시할 때마다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 벨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귀하는 항상 당사의 최신 모험, 권장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거나 단순히 귀하의 생각을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며 우리가 매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